자, 반갑습니다. 배동찬 교수의 맛있는 좋은 이야기의 배동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불황기 부동산 투자 3계명. 오늘은 이 불황기 때인데 이 부동산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냐, 또 대원칙을 또 한번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또 원칙을 지내셨다면 이제 어떠한 투자 방법으로 투자를 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세상은 계속 변화되고 있죠. 이 세상은 정체되는 게 없어요.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 부동산 트렌드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동산의 트렌드 또한 끊임없이 계속 변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호황일 때도 있고 불황일 때도 있고 또 정책일 때도 있고 또 호황일 때도 있고 또 불황일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트렌드로 계속 변화된다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부동산 시장의 불황기가 도래가 된다면 또 우리나라 경기가 전반적으로 또 불황기, 또 초기에 진입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불황기, 경기 불황기, 부동산 불황기에 과연 우리가 어떻게 투자를 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궁금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불황기 때는 여러분들이 이 확고한 투자 원칙을 지니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첫 번째로 본다면, 투자 원칙 첫 번째로 본다면 안 사도 된다. 아주 중요한 말이죠. 아주 솔직한 얘기예요. 그냥 안 사셔도 돼요. 아니, 앞으로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질 것 같은데, 또 세계 경기도 그렇고 대한민국 경기도 안 좋아진다는데, 뭐 굳이 지금 꼭 사야 될 필요성은 없지 않습니까? 그냥 편안하게 생각하세요. 안 사도 된다. 즉, 급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 올라간다, 반등한다, 그때 들어가도 충분하다. 그러니 대원칙 중에 하나, 안 사도 된다. 요 마음을 가지시라는 거죠. 이제 두 번째로 본다면 그동안은 공격적 투자를 해가지고 수익이 창출 많이 됐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제 방어적 투자 전략으로 바뀌셔야 된다. 즉, 과거에만 하더라도 이왕 사는 거 빨리 사야겠다. 왜?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면 뭐 몇백만 원씩 올라가니까 하루라도 더 빨리 사면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을 벌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공격적 투자였어요. 이왕 사는 거 더 빨리, 남들보다 더 빨리 사야지 금액이 올라가기 전에 빨리 사야 된다는 그런 공격적 투자 성향이 있었죠. 또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왕 사는 거 여유 자금이 된다면 한 개 사는 게 아니라 뭐 5개, 10개, 어떤 경우는 100개 이렇게 많이 사시는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그런 시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공격적 투자를 했다면 이제는 그렇게 공격적 투자를 하는 시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어쩔 수 없이 사야 된다면, 또 싸게 나온 게 있다면 매수를 한다 하더라도 일단 뭐 한 개, 두 개 정도로 사고 이 부동산의 흐름과 추세를 계속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즉 시장의 흐름을 살펴보다가 또 하나 내지 두 개를 사는 이러한 공격적인 투자 원칙보다는 방어적인 투자 원칙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로 본다면 이제 탐욕과 가욕보다는 안정성과 냉정함을 이제 갖추셔야 된다는 거죠. 많이 벌겠다. 이왕이면 수익을 많이 창출하겠다. 그게 다 사람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또 가만히 보면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상승할 때는 그러한 꿈과 희망, 그러한 욕심이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분명히 경기가 하강 국면에 있고 부동산 가격 또한 하락 추세로 지금 진입을 한 것 같아요. 이러한 시기에 많이 벌겠다?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탐욕이 아닐까요? 또 가욕이 아닐까요? 이러한 탐욕과 가욕 때문에 잘못된 투자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 그래서 이러한 시기에는 탐욕과 가욕적인 투자 원칙보다는 좀 더 안정적이고 좀 더 냉정한 그러한 투자 원칙을 반드시 가지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불황기 부동산 투자의 3계명은 무엇인지 한번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부분이 있죠. 그것은 바로 이 시세 차이, 이 갭 투자라는 건데요. 뭐 한동안 유행했지 않습니까? 아파트가 있다 가정할 때 매매 금액이 2억이다. 그런데 현재 전세 금액이 1억 7천이다. 그럼 2억에서 전세 금액 1억 7천을 빼면 실투자 금액은 3천만 원이 되는 거죠. 즉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되겠죠. 그런데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다.
그러면 대박이죠. 거기다가 내가 뭐 새 채, 네 채를 샀다. 더 대박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처럼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 이득이 되는데 만약에 아파트 가격이 하락을 했다. 그럴 경우에는 완전히 이제 망가지기 딱 좋다는 거죠. 아파트 한 채당 만약에 3천만 원의 손실이 했다. 10채면 3억이지 않습니까? 근데 100채를 샀다. 그러면 30억이에요. 그동안 10년, 20년 동안 열심히 부동산 투자를 해서 모은 돈 그냥 한 방에 나간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따라서 결론적으로 시세 차익 갭 투자 같은 경우에는 고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 화면 보시면 이제 월세 차익 투자하지 않습니까? 뭐 쉽게 말씀드린다면 15평 아파트가 매매 금액이 2억이에요. 그런데 전세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50만 원을 꼬박꼬박 받는다는 얘기죠. 즉 매매 금액 2억이니까 현재 전세 금액 3천만 원 빼면 실제 투자 금액은 1억 7천이 되는 거죠. 1억 7천만 원 투자를 해가지고 한 달 월세 50만 원을 받겠다는 거죠. 요게 월세 차익 투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월세 차익 투자의 장점은 뭐냐라고 한다면 전세금이 하락해도 뭐 그다지 뭐 부담이 없어요. 왜냐하면 전세 보증 3천만 원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월세가 5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존에 있는 아파트 전세 금액이 떨어지면 그냥 월세 금액이 좀 떨어진다라고 뭐 몇만 원이 떨어진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파트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하더라도 나는 한 달에 꾸준하게 뭐가 들어옵니까? 월세 수입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월세 차익 같은 경우에는 갭 투자에 비해서 위험성이 많다 적다? 위험성이 적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다만 이 월세 차익 투자의 단점으로 본다면 아파트 한 채당 고액의 돈이 많은 돈이 들어가야 된다는 게 단점이라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불황기 부동산 투자 1계명을 본다면 이제는 갭 투자 시세 차익보다는 이제 월세 수익을 노리는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의 사회적 분위기, 경기 분위기로 본다면 시세 차익 나기가 그다지 쉬워 보이지는 않아요. 그리고 매매 가격이 하락할 경우, 또 전세 가격이 지금처럼 하락할 경우, 그럴 경우에 이 내려가는 전세금을 여러분 돈으로 보충을 해줘야 되는데 만약에 내려가는 전세금을 줄 돈이 없다, 여유자금이 없다고 한다면 뭐 경매당하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다. 그리고 그래서 갭 투자 같은 경우에는 고위험과 고수익이 있는데 이제는 고수익보다는 고위험이 더 많지 않냐라는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죠. 지금 같은 불황기에는 역시 뭐니 해도 월세 차익 투자가 좀 안정적이죠. 왜냐하면 꾸준하게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월세가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이것처럼 뭐 행복한 게 어디 있겠어요. 여기다가 만약에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라고 하면 시세 차익도 노릴 수도 있는 거고 여기에다가 월세 차익도 노릴 수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지금 같은 부동산의 불황기일 경우에는 월세 갭 투자 수익보다는 이제는 월세 수익에 관심을 가지는 게 더 현명한 투자자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불황기 두 번째 계명입니다.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 아주 중요한 말이죠. 달리는 말은 계속 달리고요. 이처럼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누워있는 말은 계속 누워있는다는 얘기예요. 부동산 가격 또한 마찬가지죠, 여러분. 올라가는 아파트는 올라가고 올라가는 부동산은 끝도 없이 올라가는 거예요. 가격이 오르긴 올라도 좀 조금씩 오르는 아파트는 역시 조금씩 오를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올라가는 아파트는 왜 올라가냐라고 본다면 역시 역세권이죠. 초역세권이죠. 또 인기가 있는 지역이죠. 그러면 안 올라가는 아파트, 즉 달리는 말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누워있는 말, 앉아있는 말, 그런 부동산은 뭐냐라고 한다면 역시 비역세권이에요. 여기서 굉장히 떨어졌어요. 도로 여건도 안 좋아요. 세대수도 많지가 않아요. 따라서 비인기 지역이에요. 학군도 없어요. 그러면 이런 지역은 뭐 한다? 앞으로 부동산 가격도 재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음 화면을 보시듯이 말은 달려야 되는 거예요. 부동산은 올라가야지 맛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처럼 부동산 경기가 불황일 때 올라가는 말로
옮겨 타는, 즉 달리는 말로 옮겨 타는 그런 투자 계명을 지키면 여러분들은 투자에 있어서 수익을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마지막 세 번째로 본다면 최대한 싸게 사라. 이건 대원칙이에요. 모든 장사, 모든 사업의 근본은 뭐냐? 싸게 사는 거예요. 저가에 사서 고가에 파는 거.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이왕 사는 것보다 무조건 싸게 사야 된다. 따라서 여러분이 지금 부동산의 매수에 관심이 있다면 나온 금액이 3억이라고 할 때는 그냥 2억 4천이라도 한 20% 할인해서 그냥 불러보세요. 나는 이 3억짜리 매물인데 2억 4천 아니면 안 사겠다. 이런 식으로 일단은 말도 안 되는 금액을 매수가로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있는 부동산 매도인이나 아니 그 금액에 난 팔 생각이 없다라고 뭐 생색을 내겠죠. 당연하요. 당연하죠. 그러면 그냥 오세요. 나는 안 싸면 안 산다. 요 금액 이하로 떨어질 때 나한테 전화를 달라. 아니면 안 사겠다. 라고 그냥 나오시면 돼요. 제가 아까 투자의 원칙으로 말씀드렸죠. 안 사도 된다. 꼭 지금 우리가 살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금액을 제시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뭐 일주일이 지나고 뭐 한 달이 지나고 전화가 올 때가 있어요. 문득. 어떻게 전화 오냐? 그 금액에 집주인이 판다고 하는데요. 그 금액에 사실 의향이 있는지요? 라고 전화가 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때 사도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금액이 지금 중간 시세가 3억인데 2억 4천. 그러면 시세보다 20%라 싸다. 그러면 이건 뭐다? 이거는 매수해도 그다지 큰 위험이 없다라고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안 산다고 해서 여러분이 손해볼 거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앞으로는 경매 물건에 이제 서서히 관심을 또 가져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지금 당장 경매를 하라 이 말은 진짜 더더욱 아니고요. 앞으로 부동산 침체기가 더 길어지고 부동산의 하락세가 더 깊어질 때 그때 남들이 뭐 중내 사내하고 경매 물건이 막 증가를 하네. 전국에서 미분양이 늘어나네. 건설회사는 부도가 났네. 요런 얘기가 막 터트러질 때 그러니까 지금 당장 경매할 때는 아니라는 얘기죠. 앞으로 더 부동산 쪽에서 심각한 상태가 더 발생이 될 때 그때가 아마 경매 타이밍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경매의 장점이 뭡니까? 남들보다 싸게 사는 거. 경매의 장점은 하나예요. 무조건 저가에 사는 거. 그게 경매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불황기일 때는 경매도 서서히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이상까지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도움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